이별은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어느 날부터 대화가 짧아지고 답장이 늦어지고 눈빛이 달라졌던 순간들. 하지만 그때는 애써 모른 척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별이라는 두 글자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 표정, 그리고 웃음, 함께 있던 공간까지 모든 기억이 끊임없이 재생되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라 뇌의 작용입니다. 도파민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려 기억을 불러내는 겁니다. 뇌는 공백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진 사람을 대신해 과거의 기억을 계속해서 재생을 해요. 이게 바로 잊지 못함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재회의 시작은 이 공백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공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전략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공백이 두려워서 조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SNS를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흔적을 찾아 그렇게 헤매거든요.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자주 가던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회의 첫 번째 원칙은 다가감이 아니에요. 바로 거리 설계입니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거리를 의도적으로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별 직후 상대의 뇌는 감정을 유지하느라 이미 지쳐 있습니다.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그건 상대방 입장에선 압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나를 중심에 두고 있구나. 이 생각이 상대의 방어를 강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한 달 차는 멈춰야 됩니다. 연락하지 않고 SNS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고 공통된 지인에게도 소식을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기는 침묵이 바로 전략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그럼 진짜 잊혀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공백을 싫어하거든요. 비워진 자리가 생기게 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기억을 더 강하게 끌어올려요. 구제가 기억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멈춘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달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안이 올려올 때마다 그 불안을 잠재우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깊게 호흡하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하세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나를 지킨다. 그리고 출근길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몸도 움직이고 점심시간엔 잠시라도 햇볕을 쬐세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책 한 권을 읽거나 짧은 일기를 쓰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안정감은 루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옵니다. 조급함이 폭발해 일주일 만에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며칠 만에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답이 없으면 더 긴 문장을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의 연락은 상대에게 나는 여전히 네 감정 안에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신호는 상대의 방어를 강화시켜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첫 달은 멈춤과 그리고 자기 회복의 시기예요. 외모를 바꾸고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이건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미뤄둔 공부나 자기 개발을 다시 시작하세요. 나를 채우는 게 첫 달의 핵심입니다. 어떤 내담자분께서는 이별 후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5km를 뛰고 퇴근 후엔 영어 공부 그리고 독서 그렇게 시간을 채웠습니다. SNS는 열어두었지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30일 정도 지났을 무렵 상대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지내나 봐. 이 단 3글자였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 사실보다 중요한 건 바로 왜? 라는 이 해석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궁금증이 도파민을 자극한 겁니다. 한 달 차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간입니다.
멈추고 회복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재회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걸 제대로 지나야 2달, 3달 차 전략이 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 한 달을 견디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달 차로 넘어가 볼까요? 이 시기의 핵심은 바로 존재감은 유지하되 다가가지 않는다입니다. 2달 차는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의 뇌가 여러분을 완전히 놓지 않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정도면 괜찮아졌겠지 이러면서 다시 연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여전히 거리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인 그런 단계예요. 접근이 아니라 드러남의 시기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SNS를 활용하되 억지로 이렇게 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 지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침 러닝 사진, 친구들과 웃는 모습,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장면, 그런 일상의 기록들, 이런 자연스러움이 상대의 뇌에 궁금함을 남기게 됩니다.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왜 조용하지? 상대에게 이런 생각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는 겁니다. 나 괜찮아졌다. 너 없이도 행복하다. 이런 뉘앙스는 오히려 방어를 불러옵니다. 뇌는 확실한 그런 신호보다 애매모호한 그런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노출은 가볍고 간헐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그런 리듬으로 하셔야 돼요. 하루는 올리고 이틀은 쉬고 또 며칠 뒤에 짧게 한 장. 이 리듬이 상대의 뇌에 해석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관계를 다시 움직이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엔 감정의 중심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야 됩니다. 감정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대화가 열릴 때 예전의 불안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느끼는 그 즉시 다시 방어적으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2달 차는 감정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침 운동을 걷기에서 러닝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루틴의 강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도 다듬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는 건 감정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혼자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웃고 그리고 대화하고 공유하는 시간 속에서 균형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한 내담자는 첫 달 이 침묵을 완벽하게 지키고 2달 차인 운동과 자기개발로 자신을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SNS에 새로운 취미를 가진 후 새로운 취미의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바로 스토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상대는 조용히 그를 관찰했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2달 차의 본질은 궁금함이에요. 멀어진 거리 속에서 궁금함을 설계하는 것. 이게 바로 존재감의 리듬입니다.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돼요. 접근은 3달 차의 몫입니다. 2달 차를 차분히 보낸 사람만이 진짜 전환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달 차에 들어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한 달의 침묵과 2달의 존재감 설계가 제대로 쌓였다면 이 시점부터 상대의 뇌는 여러분을 다시 자극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용히 사라진 듯 보였던 사람이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어딘가에서 웃고 있는 걸 보는 순간 그 공백은 호기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도파민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예요. 3달 차의 핵심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2달 차가 존재감 설계였다며 이제는 그 존재감 위에 아주 미세한 자극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확실한 자극이 아니라 해석할 여지를 남기는 애매한 자극입니다. 상대가 스토리를 본다면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며칠 뒤 아무 의미 없는 듯한 게시물을 하나 딱 올리세요. 커피잔, 해질녘 풍경, 운동 후에 땀 묻은 손목시계. 이런 평범한 이미지면 충분해요. 그럼 상대의 뇌는 해석을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랑 있었던 걸까?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올렸을까? 이 질문들이 곧 감정을 일깨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조급해져서
직접적인 시그널을 줍니다. 연락을 하거나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불확실할 때만, 그럴 때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확실함이 주어지면 회로는 식습니다. 그래서 3달 차의 전략은 덜 주는 것이에요. 반응은 짧고 행동은 느리게. 상대가 해석할 시간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내담자는 3달 차에 우연히 상대와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 이런 단순한 인사였었어요. 그 사람은 단 한 가지 원칙만 지켰습니다. 절대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상대가 보고 싶다는 뉘앙스를 흘렸을 때도 그 사람은 담백하게 웃고 넘겼습니다. 그 결과 상대는 더 강하게 반응했고 결국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 회로가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이 시기엔 변화가 말보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달라져 있는 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2달 동안 쌓인 안정감과 이런 여유가 행동에서 배어 나와야 돼요. 만났을 때 대화는 가볍게, 그리고 웃음은 여유롭게, 감정의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유지를 하세요. 상대가 여러분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그때 흔들리게 되면 그동안의 흐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3달 차에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새로운 기억을 덮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과거의 감정을 재생하기보다 새로운 기억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가볍게 웃는 그 순간, 그 짧은 경험이 과거의 불편함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만남이 생긴다면 절대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대처를 하세요. 그리고 3달 차의 전략은 간헐적 반응과 애매한 신호, 이 2가지입니다. 상대가 연락하면 바로 답하지 말고 몇 시간 뒤 짧게,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한 이 정도 가볍게. 그 한 문장이 도파민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재회는 속도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주도할 때 상대의 뇌는 여러분의 리듬에 맞춰집니다. 흐름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재회의 완성 단계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달은 침묵과 회복. 2번째 달은 존재감 설계. 그리고 3번째 달은 회로의 역전입니다. 이 3단계를 진심으로 통과하면 관계는 다시 설계됩니다. 하지만 이건 연기가 아니라 실제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회복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달라졌나? 재회의 핵심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흐름, 나의 삶을 단단히 붙잡을 때 상대는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도파민은 궁금함으로 움직이지만 그 궁금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건 안정감이에요. 안정된 내가 상대의 불안을 자극할 때 관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습니다. 재회는 기적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1달, 2달, 3달.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흐름을 읽으세요. 그 흐름 속에서 상대의 뇌는 다시 여러분을 향하게 될 겁니다. 재회는 기다림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감정은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행동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를 지키는 그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길을 남겼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관계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이었습니다.